안녕하세요. 패스파인딩TV 한수아입니다. 최근 컨텐츠 크리에이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등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관심사, 취향, 지식, 경험, 스킬들을 나누는 시대가 됐습니다. 컨텐츠가 다양해지고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크리에이터들은 자연히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독자 혹은 시청자들이 내 컨텐츠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예쁘고 가독성 있는 비주얼 컨텐츠의 중요성은 바로 이 고민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주얼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다소 어려운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처음부터 배우는 건 그렇게 효율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게 가장 익숙하고 또 간단히 배울 수 있지만 매우 강력한 툴인 파워포인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스킬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위한 파워포인트 스킬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블로그 포스팅의 매력을 더해주는 정사각형 배너 만들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배너의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10년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블로그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 블로그 하나 포스팅 하나에 내용을 보여주는 대표 사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진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독자로 하여금 이 컨텐츠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목과 이미지를 같이 소개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갈하게 같은 사이즈의 배너들로 쭉 이렇게 정돈할 수 있다면 훨씬 가독성 있는 블로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스킬을 적용한 다음에 약 100장이 넘는 블로그 포스팅에 이 배너를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에 대해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 컨텐츠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삽입하고요. 그 위에 투명도를 적용한 검정색 필름을 올리고 다시 그 위에 이 제목이 되는 텍스트를 올려놓은 구조입니다. 이 예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본 기능들은 전부 제가 기존에 올려놨던 핵심 파워포인트 스킬 강좌로 하나하나 있으니까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지 궁금하신다면 그 컨텐츠들을 먼저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처음부터 이 배너의 예시를 만드는 과정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켜신 다음에 컨트롤하고 N을 누르시면 새 문서가 생성이 됩니다. 새 문서를 생성하신 다음에 처음에 나와 있는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이 텍스트 상자는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배너는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먼저 슬라이드의 크기를 정사각형으로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의 탭 중에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합니다. 파워포인트 2010 버전은 왼쪽에 있습니다. 이 기능이.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해 주세요. 다양한 슬라이드 크기들이 기본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임의의 사이즈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비에 25, 높이에 25를 입력해 주세요. 기본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최대화와 맞춤 확인이 뜨는데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 크기를 세팅하는 작업은 컨텐츠를 생산할 때 가장 처음에 해주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슬라이드 안에 텍스트나 이미지 등 다양한 개체를 넣으신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를 바꾸시게 되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굉장히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잘하셨으면 저희는 가로 25, 세로 25의 슬라이드 캔버스를 하나 갖게 되었고요. 이 안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저는 저작권 무료 사이트의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요. 처음에 붙여 넣으시면 아마 슬라이드에 맞춰서 이미지가 축소되어 있을 겁니다. 이 이미지를 이 슬라이드에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바꾸시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모서리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비율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로 드래그 하시면 이미지의 중심점이 정가운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키워주시고 왼쪽 썸네일 화면을 보시면서 적당히 크기를 조정해 주세요. 자, 실제는 저희가 이렇게 정사각형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겠지만 왼쪽이 쭉 남죠. 그래서 남는 영역을 자르기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기능은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림 도구 서식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르기 클릭하시고 새로 생성되는 이 프레임, 검정색 프레임을 드래그 하셔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맞춰줍니다. 굉장히 쉽게 잘렸죠? 여기까지 해서 저희는 슬라이드 크기를 변경했고 이미지를 삽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필름을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을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도형을 누르시고 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서부터 쭉 드래그 하셔서 슬라이드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탁한 파란색의 도형이 생성이 되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건 검은색 사각형이기 때문에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검정색 색상을 클릭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는 투명한 색상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이미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도형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 채우기에서 투명도를 적당히 조절해 주십니다. 투명도의 수치를 올릴수록 뒤에 이미지가 비추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 기본 도형은 윤곽선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윤곽선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윤곽선 없음을 선택해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인지 저희가 제목을 입력해야 되겠죠.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고 임의의 공간을 클릭해 상자를 생성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목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저는 파워포인트 패스파인딩 블로그 배너 만들기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탭에서 이 가운데 부분이 텍스트에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운데에 맞춤을 한다거나 세로에서 중앙에 위치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글자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하고 꺽쇠 단축키를 누르면 훨씬 손쉽게 글자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적당히 원하시는 크기로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역시 홈 탭에서 이 중앙에서 약간 왼쪽을 보시면 폰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폰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눔 바른고딕을 선택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주요한 제목이 되는 가운데는 컨트롤 B 볼드체를 눌러서 조금 더 명확하게 또렷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텍스트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적당히 텍스트 세팅을 했는데 올려보니 어두운 배경의 검정색이니 당연히 제대로 보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전체 드래그 하시고 텍스트 색상을 하얀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죠? 조금 더 글자 크기를 키워볼게요. 네. 그리고 다른 강의를 먼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테두리가 조금 거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테두리를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 윤곽선을 설정을 할 겁니다. 윤곽선을 적용할 텍스트를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 효과 서식을 클릭해 주세요. 텍스트 옵션에서 텍스트 채우기 및 윤곽선을 클릭하시고 텍스트 윤곽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실선을 눌러주시고 투명도를 쭉 높여줍니다. 이때 만약에 이 테두리를 나는 조금 또렷하게 더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투명도를 100으로 주지 마시고 적당량으로 약간 또 투명도를 약간 낮춰주시면 이 테두리가 조금 더 또렷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뒤에 깔고 그 다음 필름을 씌우고 텍스트를 올려봤습니다. 이 필름의 역할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름을 지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뒤에 배경이 밝고 텍스트도 밝기 때문에 텍스트가 잘 보이지가 않죠. 이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인지 보여주려고 배너를 만드는 것인데 그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컨텐츠를 만드실 때 이미지가 배경이 되고 그 위에 텍스트를 올리는 컨텐츠의 구조를 갖게 될 때는 가장 자주 사용하는 스킬이 바로 이겁니다. 뒤에 이미지를 만들고 그 위에 투명한 필름을 올리고 밝은 색상의 텍스트를 올린다. 이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제목 부분만 드래그해서 텍스트를 연주홍색을 넣어왔습니다. 조금 더 또렷해졌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이미지 위에 덩그러니 텍스트만 올려놓게 되니 약간 휑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해볼 것이 바로 이 테두리를 두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 테두리를 두르는 작업을 위해서 저희는 도형 투명도 적용과 도형 윤곽선 적용을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테두리를 두르기 위해서는 먼저 도형을 삽입해 주셔야 돼요. 삽입, 도형,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사각형을 쭉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도형을 만드니까 투명한 도형이 아니니 당연히 텍스트를 가리게 되죠. 이 가운데는 어차피 색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클릭하시고 채우기 없음을 눌러 주십시오. 희미한 파란색 윤곽선만 남았는데요. 이 희미한 파란색 윤곽선을 하얀색으로 바꾸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서식, 도형 윤곽선, 선을 바꾸는 거니까요. 하얀색을 선택해 주시고 두께를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드시면서 이 크기 같은 것들은 조정하시면 돼요. 안에 또 하나의 선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선계체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D, 복제 단축키죠. 컨트롤 D 누르시고 윤곽선은 조금 더 두께를 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적당히 또 크기를 조정합니다. 조정하고 이 개체와 조금 더 두꺼운 이 선을 같이 선택하기 위해 컨트롤 키를 누르면 중복 선택이 돼요. 복수 선택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하시고 서식에서 맞춤,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중간 맞춤을 클릭하면 되는데 이미 해놨어요 제가. 자, 이거는 가운데 맞추기 위해서 해놓는 거예요. 정렬을 자꾸 해줘야 디자인이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두 프레임은 같은 개체처럼 앞으로 쭉 다닐 거기 때문에 컨트롤하고 그룹의 약자인 G를 눌러서 하나의 개체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그다지 어렵지 않으셨죠? 굉장히 간단하게 블로그 배너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것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안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내가 블로그 같은데 이 컨텐츠를 올리려면 이미지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디자인을 이미지 파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드래그해서 이미지화할 개체들을 전체적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가운데쯤 보시면 그림으로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저장 위치를 선택하시고 파일 이름을 선택하시고 파일 형식은 png 형식을 그냥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해당 위치에 이 모양의 png 그림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건데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원하시는 위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파일 형식을 역시 png 형식, png가 굉장히 대표적인 그림 파일인데 투명도 적용이 되는 파일이라서 이걸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클릭하시면 역시 해당 위치에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블로그나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업로드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파워포인트가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 제작 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비주얼 컨텐츠, 그 중에 정사각형 배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활용됐지만 그 중에 어려운 기능들은 하나도 없었죠. 그냥 이 기능들을 아시고 어떻게 조합하는지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사각형 배너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크리에이터를 위한 파워포인트 스킬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파워포인트의 여러 가지 기본 기능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응용하면 우리가 가독성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께 소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수아였습니다.